사람들이 조정장이나 하락장을 맞이할 때마다 묻는 단골 질문이 있다. 이젠 시즌 끝난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 번씩 내 투자 기록을 되돌아본다. 그리고 문득 얼마 전 들었던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이 떠오른다. 금과 은은 정부와 중앙은행보다 먼저 존재했다. 그래서 그것은 신의 돈이다. 그리고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돈이다. 그 문장을 읽은 뒤로 나는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원리의 문제였다. 누군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누군가 통제할 수도 없는 진짜 희소성. 비트코인은 언제나 그런 존재였다.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고 조금 지나선 의심했고 이제는 두려워한다. 하지만 본질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누군가 만들어내는 부의 환상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단 하나의 약속을 지켜왔다. 절대 변하지 않는 2100만 개의 가치. 세상은 여전히 돈을 찍어내며 불안을 덮고 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며 공포를 조정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오히려 더 확신이 생긴다. 진짜 돈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수학이 지키고 시간이 증명하기 때문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다. 그건 한 세대가 세상에 던진 질문이었다. 우리가 믿는 돈은 정말 신뢰할 만한가? 2008년 금융위기로 세상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은행은 신뢰의 상징이 아니라 사람의 탐욕과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그때 누군가는 세상에 새로운 원칙을 남겼다. 신뢰하지 말고 검증하라. 그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이었다. 누군가의 약속이 아닌 수학의 증명 위에 세워진 시스템. 누구도 믿지 않되 모두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구조. 비트코인은 그렇게 태어났다. 중앙은행이 아닌 코드의 규칙 위에서, 정치가 아닌 수학의 질서로. 그건 불신의 시대가 만든 검증의 기술이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끝없이 더 가지려는 욕망, 쉽게 믿고 쉽게 배신하는 습성,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인간의 나약함. 비트코인은 신뢰를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수학으로 증명한다. 그 철학은 단순하지만 냉정했다. 누구도 믿지 않되 모두가 검증할 수 있는 세상.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되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구조.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라 신뢰의 구조를 다시 세운 철학이다. 사람의 말이 아닌 코드의 약속, 권력의 서명이 아닌 시간의 증명. 그것이 비트코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가치다. 그 약속은 인간의 탐욕을 시험하는 거울 같았다. 누군가는 그 한계를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그 한계를 믿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믿은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고 두려워한 사람들은 기회를 놓쳤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그건 신뢰가 무너진 세상에서 태어난 약속의 기술이다. 은행이 무너져도 국가가 바뀌어도 그 약속은 블록 하나하나에 새겨진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말없이 세상을 증명해왔다. 누군가의 구호가 아니라 시간 그 자체로 진실을 보여주는 존재. 그래서 나는 이 기술을 돈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신념의 언어로 바라본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비트코인은 단지 돈의 새로운 형태가 아니라 신뢰의 구조를 다시 짓는 혁명이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 누군가의 명령 없이 모든 이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세상. 그 단순하고 묵직한 구조 속에 나는 진짜 돈의 의미를 본다. 그리고 그 진짜 돈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또 한 번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비트코인은 진정한 희소성을 가진 인류 최초의 화폐다. 그리고 덧붙였다. 지금 단 0.5 비트코인만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10년 뒤엔 그 기회가 사라질 것이다. 그 한 문장이 마음을 흔들었다. 희소성. 이 단어는 요즘 세상에서 거의 사라진 가치다. 돈은 끝없이 찍히고 주식은 분할로 늘어나며 부동산은 규제 속에서 숫자 노름이 돼버렸다.
모든 것이 공급의 과잉으로 흐르는 세상에서 단 하나, 비트코인만큼은 반대로 간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오직 2100만 개, 그중 이미 약 1970만 개 이상이 채굴되었고 남은 건 약 130만 개 남짓뿐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단번에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 4년마다 찾아오는 반감기가 채굴 보상을 절반으로 줄이며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를 점점 늦춘다. 현재는 블록당 보상이 3.125 BTC, 다음 반감기엔 1.5625 BTC로 줄어들 예정이다. 즉,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새로 태어나는 비트코인은 점점 더 희귀해진다. 2100만 개가 모두 채굴되는 시점은 약 2140년경, 우리의 생애에선 결코 볼 수 없는 먼 미래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이 자산을 가상화폐라 부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상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이야말로 오늘날 유일하게 진짜 희소성을 가진 자산이다. 기요사키는 말했다. 포모가 현실이 되고 있다. 제발 늦지 말라. 그는 법정 화폐를 가짜 돈이라 부른다. 정부가 부채를 덮기 위해 끊임없이 찍어내는 종이돈,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녹아내리는 돈, 그건 더 이상 부를 쌓는 수단이 아니라 가치를 잃는 경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종이 조각일 뿐이라고 했다. 그의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세상은 정확히 그가 말한 방향으로 흘러왔다. 은행이 무너지고 달러의 힘은 약해지고 세계 곳곳의 정부가 자국 통화를 지키기 위해 금리와 부채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누군가의 정책으로 늘어나지도 누군가의 실수로 사라지지도 않는다. 정확히 10분마다 새 블록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는 수학으로 증명된 신뢰가 담긴다. 그래서 기요사키는 이렇게 말했다. 가짜 돈이 무너질 때 진짜 돈의 시대가 시작된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모으고 있다. 처음엔 6,000달러일 때 시작했고 지금은 60비트를 넘게 보유 중이라고 한다. 그는 말했다. 더 많이 사지 못한 걸 후회한다. 그래서 지금도 임대 수익으로 금, 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계속 사고 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조언이 아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그는 늘 강조했다. 진짜 부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그 진짜 부의 상징으로 그는 언제나 비트코인을 이야기해왔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모니터를 바라봤다. 숫자 대신 철학이 보였다.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남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비트코인은 나에게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그건 신뢰가 무너진 시대에 남은 마지막 약속이다.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수학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질서, 욕망으로 뒤섞인 세상 속에서 끝까지 남는 단 하나의 진짜 가치.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아이들의 이름으로 조금씩 꾸준히 비트코인을 모은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남겨줄 신념의 형태다. 나는 언젠가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아빠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이걸 산 게 아니란다. 세상이 흔들려도 믿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쌓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작은 믿음의 조각이다. 은행이 문을 닫고 화폐의 가치가 녹아내려도 그 믿음만은 사라지지 않길 바란다. 나는 안다. 진짜 돈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다. 비트코인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지만 나에게는 가족을 지키는 약속의 형태다. 오늘 하루도 나는 내 아이들에게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읽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